네, 여러분도 해외 주식 투자 입문 지금 5부작 영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4부 선택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하는가 동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 마인드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선택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 투자 이제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주식 투자 이꼴 어디라고 그랬죠? 미국 주식 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라고 하면 단순히 미국 기업에 투자만 하는구나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주식 투자 이꼴 달러 자산 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의 이제 뭐 2030 세대, 20, 30대 분들이 월급을 받더라도 이제 원화로 받겠죠. 뭐 국내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부동산을 사더라도 원화 가치로 된 부동산을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것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월급이 됐든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다? 미국 주식 투자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미국 주식 투자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 공직윤리 시스템에 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서울시장이 됐던 아니면 뭐 한국은행 위원이 됐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실제 그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장용성 위원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장용성 위원이 누구냐면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는 금융통합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검색하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자산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국내 부동산에 다른 데 투자를 하셨으면 다른 부동산이 있는데 이 아래를 내리다 보면 예금은 그냥 예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권 쪽에 가보시면 낯이 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뭐 아마존이 되어 있죠. 아마존 되어 있고 알파벳,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애플이랑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죠.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26억이었는데 이전 보고할 때 이제 이번에 보고할 때 41억이 됐어요. 그래서 총 자산을 합계해 보니까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분 한번 쳐볼게요. 요새 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검색 나오죠?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나오고 지기가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뭐 거주용 부동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이제 건물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적금 아래에 여기 보시면 상장 주식이라고 해놓고 뭐가 있죠?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있고요. 뭐 국내 주식도 조금 있는데 이건 감소가 됐나 봐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배우자 명의로 TSMC,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미국 주식이 엄청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자체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원화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치중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은 이미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미국 주식으로 채워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기사들이 뭐 주식 사랑, 여전한 고위 공직자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원 5명이 30억 이상 자산가래요.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장용선 의원이 100억이 넘었죠.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에 어마어마하게 공직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산 포트폴리오가 답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답이고 요 이제 사진은 투자 자산별로 연간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별로 1, 2위를 했던 그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이 다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미국의 대형주들이 수익률을 잘 나는 해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인터내셔널 스탁이라고 해서 뭐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선진시장 말고 신흥국들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방향만 일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했더니 94%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주가가 쌀 때 사는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 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셀렉션이니까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사실 4%고 진짜 핵심적인 건 무엇이다? 어떤 자산군을 포트폴리오화로 구축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엔 S클래스 셀렉션만큼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여기가 원화 가치고 여기가 그 달러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다 원화로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러화의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걸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저희 1,300원대에서 작년에만 그랬는데 지금 올해 막 1,400원도 뛰고 뭐 최고까지 뭐 1,460원, 70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 수익률에 대한 화폐 가치를 평가한 그 절대 수익률 자체도 계속 떨어져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을 같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원화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해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원화 가치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오늘 선택의 시간에 가장 좀 집중적인 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실전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별 분산일 수 있겠죠. 한국, 미국,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 주식 산업군을 정할 때도 섹터별로 분산할 수도 있고요. 뭐 기업 규모의 사이즈에 따라서 대형주가 될 수 있고 중소형주로 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ETF 같이 여러 종목들을 담고 있는 그런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흐름이 변화하거나 정책이 변화하거나 이런 거에 맞춰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한 거를 조금 줄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늘리고 이런 것들 리밸런싱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 실현을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글로벌 이슈를 여러분들이 트래킹하고 팔로우업 한다. 이런 맥락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 증시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거시적인 움직임도 영향을 받지만 아무래도 국내에 중심된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사건들로 이제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글로벌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국제관계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제 정책 변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 글로벌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서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느냐 인하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례로 FOMC 회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각국의 무역 정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노출되고 관심 갖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해외 주식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GDP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고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GDP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실업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고용자 수 이런 것들도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제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 시장은 아까 말했듯이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GDP의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실업률, 고용자 수,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활용되면서 주가, 주식시장의 반등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게 되실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규모가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지만 결국에 뭘 따라간다?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이트가 여기인데요. 네, 여기 잭스라 그래서 이 주가와 실적의 오버랩되는 차트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이제 EPS, 그 컨센서스 EPS입니다. 뭔 말이냐면 실적 지표라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가가 조금 뭐 오버슈팅 하거나 언더슈팅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큰 장기적 흐름은 뭘 따라간다? 이 실적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뭘 보신다? 결국엔 기업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는 공간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나왔던 이제 주당 순이익 그 이익을 이제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는 EPS의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라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발표를 미리 이제 예측하는 지표도 많이 내보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요 실적의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이 나오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코스닥 상장 기업의 리포트와 뭐 미국 주식시장 1위인 애플의 리포트는 그 차원이 다르고 개수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나 목표 주가, 투자 의견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팀랭스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 대한 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천 의견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모더레이트 바이면 이제 바이 의견이 많고요. 34개 레이팅이 있고 목표 주가가 239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 약 18.40%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가장 높은 뭐 목표 주가와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이런 것들도 다 관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보시기에도 용이하고 분석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이꼬르 미국 주식 투자고요. 미국 주식 투자는 그 다음에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따라가죠?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같은 것들을 같이 팔로우업 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 관점을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이 필요한 시기고 그러한 세팅과 실행 단계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